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책이죠? 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책.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저도 그 출판사에서 받아서 다 봤거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재밌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네. 책을 보고 난 느낌은 딱 네.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네. 아, 하와이에 하나 깃발을 꽂아야겠다. 네. 네, 진짜로. 네. 그래서 그때 영토 확장. 네, 그때 부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일찍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처음은 절세 때문이었어요. 아, 절세? 좋아하시는 아니, 우리 채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로? 워딩이시죠.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2014년부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2017년부터 규제가 파리 대책 이후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됐죠. 그래서 2017년부터 처음에 미국을 본 건 아니고 해외 부동산에 절세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보다가 2019년에 미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미국이 아니더라도 절세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고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취득세 자체가 없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고요. 그런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빨리 됐어요. 네. 빨리 했죠. 관심을 가졌죠. 근데 그때 19년부터는 그래도 좀 해외 부동산 투자, 리츠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2020년, 21년, 22년까지 22년 3분기까지 매년 해외 투자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절세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에요. 미국 중에서도 하와이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하와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미국 먼저 얘기를 해드릴까 봐요. 미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를 다니다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부동산은 글로벌 자산가들이 원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남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지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내수 시장만의 미국인들만의 부동산 투자처가 아니고 글로벌 자산가들이 수요자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수요자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매력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기축통화를 생산해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규제나 절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달러 소득을 원했거든요. 그게 주식이든 다른 제가 찾은 방법은 그 부동산 투자였던 거지 그냥 달러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좀 확보하고 싶다. 분산 투자 목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부동산을 다른 나라 중에서도 택한 이유는 외국인에게도 70%까지 대출이 돼요. 대출 많이 되네. 그 레버리지가 그 제로금리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도 미국 내국인에게는 80%에서 90%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에게 70% 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정책을 잘 살펴보시면 부동산 투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랑 다르다. 오히려 더 장려해주고 양도세를 유예시켜준다든지 그런 절세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달러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를 하시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런가요? 유튜브를 하는 것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로 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서울.
그럼요. 서울로 하면 강남.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걸 넓히면 그렇죠. 글로벌로 하면 미국. 그럼요. 자,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이유로 그러면 미국 다음에 하와이인가요, 그러면? 하와이는 사실 뭐 미국의 강남이 하와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뭐 맨하탄이라든지 LA, 뭐 보스턴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하와이를 선택한 이유가 수요와 공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와이는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이든 재화든 서비스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이는 그 입지적인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잖아요. 근데 입지가 강남이에요. 에르메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북미 본토, 뭐 캐나다, 그리고 뭐 남미의 일부 도시,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중에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 도시들, 뭐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중국,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은 그 규제 때문에 뭐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동아시아의 그 국가들에서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 유일한 미국의 주고 그렇죠. 입지 때문에 너무 많은 글로벌 자산가들의 수요가 많다. 그게 매매든 렌트든 그런 면이 있고 교육 때문에 렌트로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살기라든지 그리고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하와이는 미국의 다른 주와 좀 달리 관광업이 가장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정부가 인허가를 정말 안 내줘요. 아, 해치면 안 된다. 그럼요. 왜냐면 여행을 왔는데 계속 공사 중이면 다시 여행 오기 싫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개발이 제한이 너무 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95%가 그린벨트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 그게 뭐 해군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거든요, 하와이가. 그리고 뭐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이렇게 95%를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공급이 가능한 땅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게 지난 40년 동안 하와이 부동산이 5% 이상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 때도 떨어졌다가 물론 안 떨어진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원래 가격, 전 가격으로 거의 회복하고 그만큼 가격 안정성이 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서 더 이 주에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도 약간 좀 사전 미팅을 좀 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이 방금 부분에서 그 작가님의 어떤 텐션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게 그렇죠. 막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이제 넘어서 이렇게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책이랑 그런 것도 다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책에서 또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 투자 부동산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저도 굉장히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하와이와 사랑에 빠져 있나요? 그렇죠. 너무 사랑에 빠져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장점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산가들이 그 수요가 있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고 사실 뭐 공급 제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글로벌 자산가들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뭐 위치가 좋다고만 해서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장점이지만 인생의 어떤 트로피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명품이 물론 퀄리티도 높지만 실제로 원가 대비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브랜딩이 잘 된 건데 하와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그 와이키키 해변, 그리고 그 야자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푸른 하늘. 저는 딱 그게 딱 생각나시죠? 근데 이런 생각이 한국인들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정말 뭐 미국 본토 사람들도 하와이에 한번 와보는 게 꿈인 사람도 있고. 꿈까지. 왜냐면 너무 머니까 사실 한국보다 더 먼 주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은 정말로 하와이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래요? 인구도 40% 이상이 일본계고 워낙 예전부터 많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갑자기 2세들 로버트 기요사키 첫 투자가 하와이에 카드론 받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100% 자기 대출로 그 하와이에 집을 산 분이고 하와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뭐 수천 채를 가진 다주택자인데 그 말은 정말 미국은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 미국인들 뭐 글로벌 유럽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추운 곳에 있는 분들, 너무 더운 곳에 있는 분들 그 하와이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그 365일 정말 미세먼지 없는 그 하늘과 정말 그 겨울에도 오히려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선선한 초가을처럼. 그리고 평균 기온이 26도고 여름에도 습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자수 밑에 있으면 바람이 불면 또 괜찮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를 19년도에 그만뒀는데 이제 여행을 좀 가족들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괌이었는데 괌도 좋죠. 예약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그 아시죠? 코로나. 그렇죠. 딱 그때 그때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작가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원래 가을 겨울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을 겨울이 싫어요. 너무 추우면. 그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겨울만 되면 항상 하와이 가니까. 그렇죠. 저는 저게 무슨 짓인가 그게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근데 정말로 이게 뭐 사담이지만 제 딸이랑 남편이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제 딸이 아직 어린데 아기들이 거의 2주는 코 감기 달고 살고 2주 낫고 2주 또 걸리고 매달 걸려요. 근데 하와이에 제가 출장 갈 때 데려가면 콧물이 이틀이면 없어져요. 그게 뭔가 알러지나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데려가야 되겠는데.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